보신 것처럼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족으로서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전문가와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조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웅종 연암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번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반려동물,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데요. 사실 이 애완동물이라고 불렸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반려의 개념으로 동물을 인식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을 갖기 시작한 지가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예. 2010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2002년 월드컵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 가족으로 같이 만들자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됐고 많은 분들이 인식의 변화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그 반려동물 학과가 또 인기라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도 또 관련 학과에서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이 반려동물 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배울 수 있습니까? 저희 이제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첫 세대에 만들어진 케이스가 되거든요. 예. 올해가 20주년이 됐습니다. 이 반려동물에서는 반려동물 전문가, 반려동물 행동학, 훈련학, 미용학, 그다음에 수의 간호학 같은 걸 다양한 전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그 반려 인구가요, 1000만을 넘어서 1200만 시대, 1500만 시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도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교수님?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하자고 하면 일상적으로 이제 반려동물 이제 산책이라든지 일상화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들 보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반려견 유치원. 유치원. 그렇죠. 반려견 호텔 여행 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찾아 펫시터 프로그램,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으로 갔을 때 이제 동물 매개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하나 산업과 문화로 같이 가기도 하며 전국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축제와 그다음에 반려동물 박람회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반려동물 전용 오피스텔이라든지 펜션, 호텔, 리조트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복지와 함께 여행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이 반려 산업과 문화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죠. 네,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최근 총선에서도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또 지자체들도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들 가운데서 괜찮은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고 혹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다양한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2024년도에 이제 바뀌는 두 가지 개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개의 기질 평가 기준 마련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반려동물 숫자가 이제 나날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물림 사고에 대해서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제도 법규화로 어떻게 하면 사전 교육을 통해서 물림 사고가 발생을 줄여줄 수가 있고 이웃 간의 공존과 소통하는 패티켓 문화 활성화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 만들어 또 시행이 2024년 10월부터 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이 개 식용 종식. 우리나라는 옛부터 뭐 보신문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던 민족이지만 개 식용 종식이 사라진다라는 거. 이런 것은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답변 주신 것과도 좀 맥을 같이 하는 질문인데요. 반려인구가 늘면서 비반려인들과의 어떤 마찰, 갈등도 지금 상황에선 좀 불가피한 것 같거든요. 이런 갈등은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갈등 해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돼야 되고 매너 있는 반려견이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패티켓과 에티켓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호자 인식 개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육 문화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 교육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 이웃에 대한 존중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패티켓 지키는 것에 이제 올바른 산책 문화를 통해서
많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 속에서 공존하는 문화가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양자는 책임감 있는 보호자라는 근본적인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입양하는 순간 끝까지 책임의식 갖는 거, 그다음에 나보다도 타인을 배려하는,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보면 좋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문제, 반려인구 증가로 유기 문제가 또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 이 문제는 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가는 게 좋겠습니까,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반려 산업과 문화가 같이 발전하다 보면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프로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고 이슈로 받아들이고 무책임하게 입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려동물 실질적으로 입양했을 때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입양하면 단순하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쁘다라고 생각하지만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쁜 것은 불과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성견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걔들은 우리 반려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내가 사전에 미리 앞으로 우리 반려견과 함께 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미리 알고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가 판단이 됐을 때 입양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입양하는 순간부터는 보호자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원조 개통령 이용종 교수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